안녕하세요, 재테크일른 준수입니다. 그동안 아파트를 빵처럼 구우면 맛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마리 빵투아네트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드디어 경질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현미 누나 경질로 인해 이제 집값 상승이 멈추고 서민들이 한숨 돌릴 수 있도록 집을 살 수조차 없었던 규제로부터 드디어 숨통이 트이나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늘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옛 격언은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창흠 장관 내정자께서는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값 상승 배경에는 투기 수요가 상당한 원인,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가 집값을 띄웠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구원투수로서 민심을 달래주러 온 장관 내정자의 생각이 어떻게 아파트가 빵이다 라고 생각하는 김현미 장관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를 하는지. 자, 여러분, 새로 임명되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신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장관 내정자께서는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취임 이후 3년간 근무, 그 이후 LH 사장 자리로 옮겨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 뉴딜 등 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입니다. 자, 이분은 2017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분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엉망진창이었던 그 부동산 정책들이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2020년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자마자 단군 이래 매매가 전세가 모두가 폭등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변 내정자께서는 오히려 계약갱신 청구권을 3+3까지 확대하겠다며 불난집에 핵폭탄을 던질 요량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신 분이죠. 과거 이분께서는 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시장의 수급 원리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리라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라는 괴상한 주장을 하신 적도 있는데, 서울대 경제학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발언을 하며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 따위는 전혀 믿지 않는 시민단체 출신이죠. 아니, 발음도 힘든 변 내정자님,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부동산 커뮤니티가 문제라 하셨는데, 이미 대한민국 최대라고 불리는 한 부동산 카페는 현 정권의 정치를 비판하는 오뎅 아줌마의 글이 조회수가 가장 높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은 지가 오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집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 투기 수요라고 본인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아마 내년에도 보란듯이 폭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1주택자 역시 투기 수요라고 인식을 했으니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 폭탄을 안겨주었고,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은 집을 사지도 못하게 온갖 규제로 칭칭 동여맨점,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은 부디 변 내정자님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었음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 기조대로 3+3 같은 악법을 강행한다면 내년도 전국 부동산들이 또다시 폭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6대 광역시 중 내년에도 상승할 것이라 예상되는 지역은 공급이 없는 울산과 광주광역시입니다. 대구, 부산, 인천, 대전은 21년 하반기부터 불장이 서서히 꺼져갈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될 지역이라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사면 오를 곳이라는 제목의 제 영상을 보시고 도대체 어디냐 라며 궁금증이 가득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은 제가 직접 말씀드린다면은 다음 상승할 곳을 찍어주는 등대 형님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여러 번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 단어마다 의미가 담겨 있으니 충분히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어떤 분이 왜 포항이 지금 상승하냐,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제철소 경기도 지금 쑥대밭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포항 인구 50만이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나 미친 유동성으로 인해 코스피가 미친듯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포스코 주가가 따라서 오른 것이지 실제 매출이 따라주지 못한 것은 현실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상업 경기가 엉망진창인 점을 감안했을 때 포항이 왜 오르는지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하실 겁니다. 등대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으실 텐데 이거 하나 꼭 기억하고 가세요. 산업 경기가 좋지 않다, 회사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 이 말과 주택을 구매하는 임직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와는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주택을 구매하는 주체는 산업도 아니고 회사도 아닙니다. 집을 사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주가가 하락하기에 집값도 하락한다. 이 공식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성과금은 낮게 나올 수 있어도 월급은 제때 꼬박꼬박 나오는 것이 대기업 직원입니다. 그러니 대기업에 가려고 하겠죠. 임금을 체불하면 대표이사가 징역을 살기 때문에 빌려서라도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물론 하도급 관계에 있는 협력사들의 경우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종업원들의 고용 안정에 직결되는 경우도 큽니다. 하지만 집값이 올라간다고 할 때 대부분 해당되는 그 집은 빌라도 아니고 단독주택도 아니고 오직 아파트입니다. 구매층이 철저히 분리가 되어 있는 아파트라는 재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에 자금력을 갖춘 외국 용병들이 진입하고 있기에 아파트 가격은 더욱더 치솟게 되는 이유인 거죠. 여기서 외국 용병이란 투자 수요가 있는 외지 투자자 뿐만 아니라 좋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 포항 인근의 경주, 영천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전입을 하려고 하는 수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을 모두 투기적 수요라고 지칭을 했던 그동안의 정부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이며 이번 내정자께서도 규제 강화, 세금 강화 취지로 정책을 펼쳤다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포항을 언급했다 해서 포항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언급을 했으면은 포항이 어떤 도시이지 라고 찾아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